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5일 AI 세상의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들 그리고 그 속뜻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손에는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중심으로 나온 주요 AI 뉴스 기사 3건 그리고 관련 분석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AI 기술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변화 속도에 제대로 발맞춰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규제 그리고 기술 자체의 힘, 또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적용, 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AI 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물론이고요. 또 AI가 아직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오늘 저희의 목표, 이 최신 정보들의 맥락을 정확히 잡고 이게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주요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추진하던 AI 규제 법안, 이게 시행이 좀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 오후에 더 콜로라도 선, 여기서 보도가 됐고요. 둘째는 이제 차세대 AI 모델이죠. GPT-5, 이게 가져올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동시에 또 윤리적 문제, 이 논쟁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오늘, 그러니까 8월 25일 오전에 웹프로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오늘 오전에 호주 news.com.au가 여기서 나온 건데 호주 정부가 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서로 어떻게 좀 엮이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규제 환경 변화, 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네요. 이 소식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뭐랄까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낼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미국의 AI 규제, 이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소식 같아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큰 관심을 모았던 콜로라도 주의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더 콜로라도 선에서 8월 24일자로 보도한 내용이죠. 네, 핵심은 그거죠. 콜로라도 주에서 만든 AI 법 시행 시점이 원래 예정보다 꽤 늦춰졌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내년, 그러니까 2026년 5월 이후로 연기됐다는 발표입니다. 이 법안이 AI 시스템 개발부터 배포, 사용까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차별 위험, 이걸 기업들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서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이 시행 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법안 통과된 건 뭐 이미 알려졌던 거고 시행 시점만 늦춰진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거랑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콜로라도 법처럼 좀 새로운 유형의 규제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AI 시스템 위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을 확 밀어붙이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이번 연기는 기업들한테 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숨쉴 틈을 준 셈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 법을 포괄적인 AI 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AI 관련 규지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요, AI 기술의 특정 용도, 예를 들면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AI 개발, 배포, 사용, 이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아주 넓은 범위의 규제라는 뜻입니다. 특히 AI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차별, 이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유럽연합의 AI법, EU AI 액트라고 하죠. 그거랑 좀 비슷한 접근 방식인데 미국에서는 주 스테이트, 단위로는 콜로라도가 처음으로 이런 포괄적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들이나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광범위한 법안이었나요? 그럼 이번 시행 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음,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AI 연산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인프라가 하는 건요. AI가 이제 작동하고 학습하고 또 추론하고 이런 데 필요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고성능 컴퓨터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그중에서도 핵심 부품이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원래는 게임 그래픽 처리하려고 개발됐는데 이게 병렬 연사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AI 연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당장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투자 위축 가능성 이런 게 일단 뒤로 미뤄진 셈이니까요. 정책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산업계에 분명 영향을 줍니다. 네. 정책 리스크가 잠시 좀 옅어졌다. 이런 해석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기술 자체의 발전, 그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GPT-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을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 지점은 특히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8월 25일자 웹프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그 케임브리지 기반의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일부 개인용 AI 비서 서비스에 시험적으로 GPT-5 모델을 좀 통합해봤더니 특정 작업들에서 사용자 효율성이 이게 무려 30% 가까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30%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냥 단순히 좀 편리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GPT-5 같은 걸 AI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AI 인프라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AI 인프라, 그러니까 GPU나 서버 같은 게 자동차의 엔진이나 차체 같은 하드웨어라면요. AI 모델은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나 운전자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T-5처럼 특정 목적, 예를 들어서 인간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코드를 짜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킨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 덩어리죠. 모델 성능이 좋을수록 더 똑똑하고 유용한 AI가 되지만 동시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악용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게 바로 이 AI 모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모델이 AI의 지능,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는 거네요. 명쾌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 놀라운 성능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언급됐나요? 네, 웹프로 뉴스 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짚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오남용 가능성이죠.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거나 아주 정교한 피싱 공격을 하거나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고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 편향, 바이어스 문제예요. AI 모델은 결국 데이터로 학습하는데 학습 데이터 자체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 사회계층 등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다면요. 그럼 AI 모델 역시 그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남성 중심적인 이미지만 학습했다면 관련 질문에 편향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30% 생산성 향상이라는 빛 뒤에는 이런 그림자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강력해질수록 책임감 있는 사용, 그리고 통제.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네요.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GPT-5 같은 고성능 AI 모델 등장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아요. 30% 효율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기업들한테 이제 AI 도입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AI 기술 채택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고성능 모델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AI 인프라, 즉 더 많은 고성능 GPU 서버나 AI 기능이 강화된 개인용 컴퓨터, 소위 AI PC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이야기 나눈 윤리적 논쟁이나 사회적 수용성 문제, 이게 기술 확산의 속도나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의 힘만큼이나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통제해 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 사회는 준비되었는가? 이거랑 딱 직결되는 부분이죠. 네,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적인 준비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호주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오늘 8월 25일 news.com.au에서 보도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있잖아요. 이걸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인허가 절차를 AI가 처리한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건축 프로젝트를 하려면요, 수많은 규정, 법규, 설계 기준 이런 걸 다 맞춰야 하잖아요. 현재는 이런 서류들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이게 소위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주택 건설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호주 정부의 구상은 마치 AI가 복잡한 건축 설계 도면이랑 관련 서류들을 쫙 입력받아서요, 사전에 정의된 모든 규제 요건이나 기준에 맞는지 이걸 자동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승인 단계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 부분 보완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행정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기술로 풀려는 시도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준다, 이런 거군요. 이런 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특별한 용어가 있나요? 네, 이런 경우를 공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AI 기술이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나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서요, 정부의 행정 서비스 효율화, 공공 정책 지원, 혹은 오늘 사례처럼 주택난, 교통체증, 환경 문제 같은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적용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기술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 이건 어떤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요, AI 기술의 적용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IT 산업이나 제조업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행정, 복지, 교역, 의료 등등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AI의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이건 AI 기술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게 합니다. 따라서 AI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사회 운용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와, 들어보니까 규제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고 AI 모델 자체 성능은 계속 발전하면서 실제 생산성 형성 효과를 딱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AI를 활용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종합해보니 분석 자료들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엔비디아, 티커 엔비디아였죠. 네, 맞습니다.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는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세 가지 흐름을 근거로 엔비디아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조적인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호주 사례처럼 AI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주택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점점 더 많이 쓰일 거라는 전망이죠. AI 적용 범위가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AI를 돌리는 핵심 엔진, 즉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인 부침과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둘째,
GPT-5 같은 고성능 모델로 인한 직접적인 제품 수요 증가가 됩니다. GPT-5가 보여준 30% 생산성 향상, 이런 놀라운 결과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확인되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더 강력한 AI 모델을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신 AI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더 강력한 GPU가 탑재된 서버, 워크스테이션, 심지어 개인용 PC까지 필요하게 되죠. 이게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셋째,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 완화 가능성입니다. 콜로라도 사례에서 보듯이 AI 규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억눌렀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급격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분석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군요. 흥미로운 점은 콜로라도의 규제 완화 움직임, 이게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랑 또 호주의 공공 도입처럼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시간대의 호재가 겹치고 있는 셈인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반영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참고로 저희가 살펴본 분석 자료에는 이런 기대감 등이 반영돼서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 그러니까 8월 24일 마감 기준 미국 시간이죠. 1.72%의 상승 마감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는 제공된 분석 자료에 포함된 시장 정보일 뿐이고요. 저희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AI 규제 환경의 변화, 또 GPT-5 같은 강력한 AI 모델의 등장과 그 이면의 고민들, 그리고 호주 정부의 AI 활용 사례까지 쭉 살펴보면서요. AI 기술이 정말 다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걸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소식은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현재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규제 환경은 불가피하게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사회적 합의나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돼서 생산성 향상 같은 구체적인 효용을 증명해내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 셋째, AI의 적용 범위는 기업의 효율화를 넘어서 정부 행정, 공공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규제, 기술, 적용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AI 관련 산업이나 투자 기회를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좀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정말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나 일하는 방식,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서 AI를 새롭게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윤리적, 사회적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세상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소식과 분석으로